1939년 9월 3일 개전 3일째가 되면서 폴란드군의 최일선 방어선을 완전하게 붕괴시킨 독일군은 기갑부대를 선두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향한 진군을 계속합니다. 개전 3일 동안 하루에 60km씩 진군하는 놀라운 속도를 과시하고 있었던 독일군 기계화 부대는 폴란드군이 후퇴하는 속도보다 빨리 후방을 차단하고 포위망을 완성했으며 후속 보병대는 공군의 완벽한 지원 하에 폴란드 방어 거점을 포위 섬멸시키고 있었죠. 이 무렵에는 날씨조차 폴란드를 외면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폴란드의 9월은 수시로 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이어서 폴란드의 대평원이 진흙탕으로 변하기 일쑤였지만 1939년 9월은 이례적으로 가뭄을 동반한 강렬한 햇살이 대지를 달구면서 독일 전차 부대의 진격에 안성맞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방면으로 후퇴한 폴란드군은 폴란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비스와강을 천연의 장애물로 이용하기로 했으며 개전 첫날 폭격으로 손상된 트체프 철교를 비롯한 모든 교량을 폭파시켜 독일군의 진격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의 심각한 가뭄으로 비스와강의 수위가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일부 구간에서는 독일 공병대가 작은 부교만 건설해도 전차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죠. 이러다 보니 폴란드군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한편 독일군의 전격적인 폴란드 침공에 당황한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9월 3일 독일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군이 서쪽에서부터 독일의 배후를 공격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폴란드군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영불연합군은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를 실행할 의지조차 없었죠. 폴란드 침공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모든 면에서 히틀러의 예상대로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으며 영불연합국에게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폴란드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개전 3일째가 되자 독일 공군 정보부는 폴란드 공군을 완전하게 전멸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독일 공군 사령부는 폴란드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9월 4일부터는 독일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작전에 전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폭격기 조종사들은 바르샤바 방면으로 이어지는 폴란드의 방어 거점과 교통망을 폭격하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급강하 폭격기 부대는 독일 육군을 근접 지원하는 작전에 전력을 집중하기로 했죠. 육군과의 공지합동 작전이 본격화되자 급강하 폭격기 슈투카 조종사들이 전선의 상공을 휘저으며 크게 활약합니다.
지상부대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순식간에 상공에 나타난 슈투카 편대는 귀청을 찢는 사이렌을 울리며 폴란드군의 방어 거점을 박살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버린 폴란드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바르샤바를 향한 독일군의 진격 속도는 가속이 붙었으며 9월 4일 폴란드 정부는 바르샤바 사수를 포기하고 루마니아로 탈출해버렸으며, 개전 일주일 만에 독일군 선발대는 바르샤바를 둘러싼 포위망을 완성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전차 부대를 앞세운 독일 육군과 이를 지원하는 독일 공군은 전광석화 같은 공격 전술, 전격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 전격전의 신화를 완성시킨 것은 독일의 선전방송이었습니다. 괴펠스가 지휘하는 독일의 선전방송은 전차와 기계화 보병대의 활약상과 함께 독일 공군의 무자비한 폭격 장면을 신문과 조작된 영상 자료를 통해 유포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독일군의 빛나는 전과를 반복해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런 프로파간다에 전 세계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으며, 독일 육군의 모든 부대가 다수의 전차를 운용하며 기계화된 것으로 오인하고 과대평가하게 되었죠. 사실 전선의 실상은 전혀 달랐는데, 폴란드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44개 사단 중에 진정한 기갑 사단은 불과 6개 사단이었으며, 대부분의 독일 병사들은 자동차는 구경도 못 해본 채로 걸어서 행군해야 했었죠. 최전방으로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는 보급부대조차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차보다는 말과 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폴란드군은 독일군의 선전방송이 만들어낸 전격전의 위력에 사기가 크게 떨어졌으며, 폴란드 전선의 상황을 자세히 몰랐던 영불연합국도 독일군의 위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신문과 방송을 동원한 선전전은 독일 국민의 사기를 크게 올리고 폴란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군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도록 허세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일 육군의 기갑전력 대부분을 폴란드 침공작전에 투입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영국과 프랑스군이 서부전선을 공격한다면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선전전은 크게 성공한 셈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과장된 선전 방송이 반복되면서 이를 청취하던 아군조차 방심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폴란드 방어선을 쉽게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자, 독일군 내부에서도 전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위험 징후가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선전 방송은 폴란드 공군을 전멸시켰다는 내용을 연일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독일 폭격기 조종사들이 전투기 염호도 없이 바르샤바 방면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멸한 줄 알았던 폴란드 전투기들이
갑자기 나타나 요격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독일 선전 방송이 떠벌리던 내용과 달리 폴란드 공군은 전멸한 것이 아니었으며 복수심에 사로잡힌 폴란드 조종사들은 방심한 상태로 날아가는 독일 폭격기 편대의 약점을 파고든 후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었죠. 전멸했다고 하던 폴란드 공군이 도대체 어떻게 전투기들을 날려보낸 것일까요? 사실 폴란드 공군은 개전 첫날 독일 공군의 강도 높은 비행장 공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력 항공기들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폴란드 공군이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죠.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공군력은 수적으로 볼 때 4대 1이 넘는 열세한 상황이었으며 막강한 독일 공군 주력 항공기들과의 성능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부 역시 전쟁이 시작된다면 대부분의 공군 비행장들이 독일 공군기들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었죠. 따라서 폴란드 공군은 항공 전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게릴라 전술로 대항한다는 전략을 세운 후에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 정찰기들에게 노출된 주요 비행장과 활주로 근처에는 전술적 가치가 없는 구식 항공기들과 고장난 기체들을 잘 보이도록 주기시켜서 독일 공군의 공습을 유발하는 미끼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항공기들 중에는 나무와 캔버스로 만든 가짜 항공기들도 있었죠. 이와 동시에 주요 비행장들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은밀하게 임시 활주로를 다수 건설했으며, 임시 활주로로 이동 배치시킨 주력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은 나무와 풀로 위장해서 은폐하는 작업이 실시된 상태였습니다. 개전 첫날 폴란드 공군의 유인 전술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립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폴란드 비행장을 최우선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대거 날아온 독일 공군기들은 활주로를 구멍투성이로 만들었으며 지상에 주기된 폴란드 항공기들을 신나게 파괴했지만, 이 기체들은 대부분 미끼였으며 은폐된 임시 활주로에는 폭탄이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죠. 주요 비행장에 대한 폭격에 집중하는 사이에 임시 활주로에서 출격한 폴란드 전투기 조종사들은 소규모 편대로 날아올라 독일 폭격기들을 요격하는 전술을 구사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립니다. 개전 첫날부터 폴란드 전투기들의 매복에 걸린 독일 폭격기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폭격기들은 연일 야금야금 격추되고 있었으며 처음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대 폭격기들이 폴란드 전투기들에게 격추됐을 정도였습니다. 폴란드 전투기들은 철저하게 독일 폭격기들만을 노렸으며 BF-109 전투기들이 날아오면 교전을 피하고 임시 활주로로 도주해서 은폐한 후에 다시 출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폭격기 부대 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나자 위협을 감지한 독일 공군 사령부는 폴란드 전투기 경계령을 발동하고 전투기들의 호의가 없이는 폭격기들의 출격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폭격기들의 약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속도가 느린 편이었던 독일 폭격기들은 폴란드 전투기 P-11을 따돌리기 어려웠으며 기체의 방어력이 약해서 기관총 사격에 노출되는 경우에 승무원들이나 기체 구조에 치명적 손상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특히 전면 착륙리가 도입된 독일 폭격기들의 기수 설계는 소구경의 기관총탄조차 견디지 못해서 폭격기 승무원들이 부상당하는 경우가 속출했었죠. 폴란드 상공에서 드러난 독일 폭격기들의 문제점은 전격전 승리에 도취된 독일 공군 사령부에 의해 무시되고 있었는데, 훗날의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는 독일 공군 폭격기 부대에게 재앙을 몰고 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폴란드 전투기 부대는 개전 열흘 동안 독일 항공기들을 무려 100대 이상 격추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으며,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늘로 날아올라 고군분투를 지속하고 있었죠. 하지만 압도적인 열세 속에 치열한 교전이 반복되면서 폴란드 전투기의 손실도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전체 전력의 과반수가 넘는 79대 전투기를 열흘 만에 손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 전투기 부대는 연료와 탄약이 남아있는 한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겠다는 용전의 결의를 굽히지 않고 있었죠. 한편 지상에서도 폴란드군의 끈질긴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벼랑 끝까지 몰렸던 폴란드군의 희망은 바로 기병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군의 자랑거리였던 기병대는 그 놀라운 전투력과 스피드로 무장한 강군이었으며, 폴란드를 침략하는 적군에게는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물론 1차 대전 이후 현대화된 전장에서 세계 각국의 기병대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었지만, 이 무렵까지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폴란드 기병대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독일 침략군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기병대 역시 독일 육군의 약점을 파고들어 철저하게 치고 빠지는 빠른 속도의 기동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폴란드 공군과 기병대는 전격전의 폭풍에 휘말린 조국 폴란드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서부 유럽 항공전 전격전의 하늘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